한 번에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결렬을 했어요. 그 미국에서는 핵물질 얘기를 하고, 그리고 호르무즈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자기들이 봉쇄한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의 봉쇄는 무슨 의미일까요? 뭐 두 나라 모두가 그 미국 스스로가 협상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벤스가 협상 정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협상 중에도 경기장에 가 있는 트럼프하고 10번 통화했다고 그러니까. 아, UFC에 가 있는. 예, 그냥 뭐 잠깐만, 얼굴 UFC 영상 있으면 틀어주세요. 트럼프가 협상하고 있는데 UFC 관람 갔어요. 그리고 5시간 동안 골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 틀어주세요. 자, 그래서 협상 와중인 시간인데 저때 그래서 협상 의지보다는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거의 항복문서에 가까운 그걸 뭐 최종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요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상원은 보기는 어려웠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란도 이제 갈리바프가 최고위급 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훨씬 진지했던 것 같고 이란이 요구했던 거하고 미국이 요구했던 두 가지입니다. 미국은 명분사태니까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 네. 어떤 IAEA가 인정한 핵 조건도 인정하지 않겠다. 제로를 요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봉쇄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이란은 그 모든 게 다 좋다. 제일 중요한 건 신뢰다. 우리가 신뢰부터 쌓아놓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시 침략 방지를 약속해달라. 그래야 다음 협상에 나올 텐데 여기서 막혀버렸습니다. 각자 네가 먼저 하라는 거 네. 같네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신뢰 구축이 안 되니까 그다음 뭐 호르무즈 문제 해협 봉쇄 해제나 핵 문제 같은 게 진전도 하지 못하고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을 거야. 그럼 그러니까 끝이야. 니네가 먼저 이 불가침 혹은 뭐 평화 혹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먼저 해.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 할게. 저쪽에서는 핵을 먼저 포기한다고 해. 그러면 할게. 이런 대치였군요. 저는 기싸움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벤스가 장동혁처럼 안광은 쏘지만 굉장히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전쟁을 반대했지만 자세하게 뉴욕타임스를 보면 나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또 뒤에 붙여요. 이 사람이 원래 소설가로 서민 코스프레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극우의 아이콘이 된 거잖아요. 다음 글럽에서 실패한 소설가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미국은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고 지금 이란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총을 머리에 대고 지금 협상을 하자는 자세라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핵이고 이란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이 호르무즈라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 독일 자금이에요. 그걸 풀어줘야 미국이 한 발짝 자기들이 타협할 의지가 있는 건 확인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는 나왔는데. 예, 보도는 나왔는데 근데 그것도 차버린 겁니다, 미국이. 그 핵물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앞에 두 번째 올해 있었던 협상, 그러니까 지금 이 협상 말고 전쟁 전에 있었던 핵 협상, 올해 있었던 두 번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란이 제시했다. 그래서 그 중재하던 오만에서 이걸 왜 안 받고 전쟁을 일으켰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 개발 안 하겠다. 근데 거기서 그걸 넘어서 미국에서는 우라늄 자체를 다 내놓으라는 겁니까? 원자력 발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이 굉장히 묘합니다.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를 요청했거든요. 협상안에 보면. 근데 이란은 그 핵 농축된 60%는 우리가 반출할 의향이 있다. 이 사찰 받건 국외로 네. 반출하던 그 고농축은 희석했건 사찰 내에서 이것이 핵무기로 가지 않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네. 약속을 했고 했는데. 그러나 그다음에 이제 제시피어 오바마가 했던 3.67 프로그램 농축에 대해서는 그것도 낮출 수 있다. 더 낮출 수 그러나 있다. 핵 주권은 IAEA가 사찰한 어떤 보편적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걸 완전 원자력 파기하는 걸 못한다. 발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그 액수나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의지가 이란은 갖고 갔었는데 이제 IAEA 협상이 고착화되니까 바로 마지막 올터너티브를 계속 강조했던 것 같고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 이거는 어떤 국가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원자력 발전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그걸 하나 어떻게 여기 한 개 빠진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또 비판이 나오는 게 이 핵 문제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 자리에서 그거를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일단 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트럼프의 원래 협상 전술이라는 게 첫 판은 항상 깨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몸을 달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란은 그거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번에는 뭐 해놓고 얻어냈는데 이번에 얻을 것도 없이 하니까 완전히 이제 무모한 협상가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란은 이미 전쟁 나가지고 공격받고 시설 파괴되고 이미 그렇게 된 상황인데 무슨 또 다른 협박에 먹힙니까 여기서. 이란이 성기를 잡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미국이 인정해야만 타협이 될 텐데요. 이란이 성기는 잡고 있는데 미국이 양보를 할 생각이 전혀 없이 이 협상장에 임하면 협상이 될 리가 없죠. 원래 들어가기 전에는 뭐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해서 몇 가지 양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협상 과정에서는 그것조차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상은 당연히 결렬될 수밖에 첫 번째는 결렬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보면 쿠슈니어가 간 것도 그렇고. 이전까지 지상군 투입이나 적어도 하르그스하고 이렇게 상륙해가지고 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한 발 물러서서 바깥에서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상전은 이제 지상전 안 하고 하는 것 그건 같고. 위험하니까 밖에서 막으면 이제 다 막 그냥 전체가 세계 전체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법이 되지? 난 이 사고방식 이해 못 하겠는데 호르무즈를 막으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아예 하나의 배도 안 들어가도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지 않겠다. 미국은 별 지장이 없으니까 그 완전히 막으면 이제 중국을 가는 이란 석유도 막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들어도 안 들어도 안 되니까 그거까지 해서 이란을 더 마지막 압박을 하겠다는 거니까 그 전 세계를 볼모로 이란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거죠. 그게 어떻게 해법이 될까? 무슨 사고방식이지? 이란이 그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배 자체가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 그럼 이란이 아이고 포기하나? 이제 이란으로 들어가는 필수품 이런 것도 다 막겠다는 거. 예, 모든 걸 다 막히고 생활 필수품. 그렇죠. 운임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해상 봉쇄까지 완전히 해가지고 결국 이걸 막으면 그럼 하루 이틀에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럼 육지로는 못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파키스탄 전 세계가 경제가 망가진 거예요. 육지로도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아 진짜 트럼프 결국 이걸 막으면 미국 때문에 우방국도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선택을 할까를 보면 결국 미국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을 이란과 협상하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한테 발엔 치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레바논. 그래, 예, 레바논 조선까지 레바논을 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핵 문제에 있어서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뭔가 해결책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그걸 전혀 할 생각 없이 이제 이 협상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방국까지도 희생하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신났겠네.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잖아요. 그래서 네타냐후 재판도 재개됐던데. 그렇습니다. 그럼 뭐 전쟁 끝나면 바로 이제 기소가 원래 월요일 날 이제 그 진행 중에 했는데 그거 못한다고 레바논 공격했고 요 관건이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가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휴전이 결렬을 핑계로 그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제시하면은 이거는 뭐 정말 이제 수습이 없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노딜로 끝났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한 번에 다 타결될까라고 예상한 네, 사람은 네, 거의 없었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예. 그렇죠. 어차피 이제 그 초반 기세 싸움, 삿바 싸움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기세 싸움도 있고요. 벤스가 이제 조기 귀국을 했는데 이란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 오, 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던졌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파이널 앤 베스트 오퍼, 최종적이면서도 아주 최선의 오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벤스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또 이란에서 나온 거 보면 뭐 몇 가지, 두세 가지 말고는 이견 말고는 뭐 상당한 토의가 있었고 또 자기들이 계속 검토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응이 기대했던 것보다 거칠지가 않아요. 이란의 반응이. 그걸로 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란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안을 던졌고 그거에 대해서 답이 하루 이틀간에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벤스가 트럼프하고 상의를 해서 조기에 귀국했다. 지금 그러면 그 한번 검토해봐라고 던진 게 핵물질 반출 혹시 그 문제라고 보세요? 그 지금 이견이 있는 게 네. 핵물질 그러니까 핵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 문제,
그다음에 동결자산 해제 문제 네네네. 이 세 가지 정도가 이란이 이야기하는 이견이 있었던 주요 이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 특히 핵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우리가 이 정도 지금 미국 우리가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한번 소화를 해서 반응을 한번 내놔봐라.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의 지금 평가는 좀 약간 긍정적인 한 반보 정도로 나간 거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뭐 양쪽이 총 들고 막 싸우다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서로 안을 주고 받았고 뭐 이란이 외교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 협상이 완전히 판이 깨진 건 아니다. 어허. 장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하노이 회담의 데자뷰 같은 느낌을 하나 들었습니다. 노딜이잖아. 그거.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란 입장에서 그 JCPOA를 맺었을 때도 약 3.68% 정도의 전홍축 우라늄은 허용을 받았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IAEA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홍축 우라늄은 허용을 해줬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JCPOA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란하고 다시 핵 협상을 할 때도 이란에서 60% 고농축 우라늄을 20%까지 내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그 정도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지금 들어와서 비핵화해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핵물질을 내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의 협상의 주도권은 이란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란이 갖고 있는데 핵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란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이유가 첫 번째 레짐 체인지 하겠다고 했는데 모주타파가 사실은 이어받았고 그다음에 핵 제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실패했고 호르무즈 이제 해협을 무기화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트럼프가 나오지만 그것이 누구의 무기냐라고 따져보면 이란의 무기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타협하려고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너의 핵을 다 가져와 이러면 사실상 이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방전을 이제 협상하면서 계속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타협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이걸 가려면 이란의 전홍축 우라늄은 좀 보장을 해주든지 아니면 IAEA 사찰을 간다든지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이널이다. 나는 협상할 수 없다라고 나간 것이 하노이 회담의 노딜과 같이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의 좀 약간 전망이 좀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럼 우리 본부장님께 다시 전홍축 수준의 합의 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는 일기 때부터 예. 핵 문제에 관한 한 빅딜을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신 2019년에 하노이 노딜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영변만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거기 강선을 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전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완전한 빅딜을 선호했던 거죠. 그리고 JCPOA를 2018년도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나온 것도 일몰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10년에서 15년 후면 이란이 모든 핵을 운용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게 불완전한 합의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전쟁한 것도 이란의 핵 문제를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농축 권리 같은 것을 이란에 인정을 해주면서 이번 전쟁을 끝낸다? 국내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전홍축이라도. 전홍축이라도. 그러면 좀 합의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종전 합의.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을 갖고 계속 합의를 끌어나가고 다른 거에서?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네.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이란이 사실 그동안 뭐 JCPOA를 자기들은 잘 이행하려고 노력했고 NPT 체제 안에 머물러 있었고 IAEA 사찰도 열심히 받았다. 자기들은 북한하고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 맞는 측면도 있어요. IAEA의 사찰 예산의 80%가 이란 사찰에 들어갔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문제가 기본적으로 갖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사회는 어떤 특정 국가가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NPT 체제라는 게 사실은 4조에서 모든 NPT 회원국들이 평화적 이용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평화적 이용의 권리와 군사적 용도는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이것도 완전 딜레마죠. 쉽게 하면 이제 그 정도의 차이죠. 위성이냐 예. 대륙간 델타 탄도미사일이냐 그렇죠.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란이 잘못한 것도 있죠. 물론 뭐 JCPOA를 뭐 서방 국가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60%까지 농축을 했다고 하지만 하지 말았어야죠. 의도를 의심받는 일이죠. 그리고 과거에 IAEA 사절탄한테 83%인가 에 달하는 정도의 그 농축을 했던 흔적이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포르도라는 데서 잘못했던 거죠.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이 내주어야 되는데 미국이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하겠다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좀 식량을 다 수입을 호르무즈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발전소, 교량 이런 거 봉쇄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권위주의 국가가 민간인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네들 국민의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핵을 내놓을 만큼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압 전략이 먹힐 거냐. 사실은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좀 보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파키스탄 노딜 된 다음에 이제 간밤에 들어온 소식이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봉쇄를 한다. 봉쇄한다. 완전 봉쇄. 이거는 이제 이란 압박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란의 수입선을 차단하겠다. 이란 항구에 그러니까 이란에 가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는 거 하나하고 네. 통행료를 냈던 그 선박은 맞아요. 공해상에서 못 다니게 하겠다. 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추적 차단하도록 한다. 추적 이렇게 차단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죠. 그게 오로지 이란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죠. 저는 그 트럼프의 그 SNS 글을 보면서 예. 인터딕트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이게 이제 차단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불법 적재물이 실렸는지를 배에 올라가서 확인해서 필요하면 압수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 그런 그 단어가. 예. 근데 물론 불법적으로 통행료를 낸 선박들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여러 가지 군사 장비 아 맞아요. 이런 예, 것들이 맞아요. 예, 옮겨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아 그걸 염두에 뒀다. 그것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중 용도죠. 그렇죠. 이란에 대한 압박 플러스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것을 막겠다는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저기 만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이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봐야 되는 게 그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는 결국 그렇죠. 그것이. 네. 그지? 네. 네. 근데 어차피 지금 휴전 기간은 2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가 지금 바깥에 뭐 완전 봉쇄하겠다 뭐 이런 걸 해서 이란을 자극은 하고 있지만 이란이 과연 받는 그 자극과 미국이 던진 제안의 어떤 가치와 이런 걸 비교 형량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협상을 잘 해서 받아낸다고 하면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것이고 아니다 계속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전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동력은 다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겁니다. 동력이 이제 싸울 동력. 그죠? 예,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동력은 다 네. 끝나 있는 상태라 대신 트럼프도 그 딱 휴전하기 직전에 하르그 섬을 되게 대규모로 폭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협상은 계속 진행되면서 제가 저번에 했던 정전 협상 6.25 전쟁 때 하듯이 네네네. 계속 공격은 해대고 나오라고 하고 조금씩 그러면서 좁혀나가는 그러한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의 지금 진단대로는 갈리바프가 이제 들고 가서 그렇죠. 딱 이런 혁명 수비대 뭐 이혁수 씨 예. 이런 혁명 수비대를 일단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뭐 갈리바프가 과거에 뭐 혁명수비대 뭐 사령관도 했고 여러 가지 또 무스타파가 또 전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협상 대표였고 해서 저는 그것을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보면 벤스 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통령이라는 정치적 무게감. 그다음에 이 사람이 공화당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래서 상당한 미국이 성의 표시를 했다는 게 한 가지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당초에는 보도에 따르면 당초에는 이란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이 각각 다른 방에 머물면서 근접 대화, 그러니까 중재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접 대화죠. 를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3자가 앉아서 직접 대면 협상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47년 만에 이란하고 마주 앉은 건데 근데 미국은 특히 수교가 없는 나라 대표하고는 절대로 마주 앉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렇죠. 정부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단히 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그래서? 앉아 있는. 근데 이게 양자는 아니고 3자 포맷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다자 협상에서 그냥 이란을 마주친 거야. 이런 포장을 하는 의미는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순간에 지금 트럼프는 UFC 격투기 관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대단히 그 협상을 할 줄 아는 인물이다.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당한 여유를 보이는 그런 태도를 일부러 연출했습니다. 우리가 절실한 모습을 절대로 연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짐짓 여유로운 척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의도된 연출이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예. 의도된 연출이기 때문에 예. 누가 더 급한가 이렇게 보면 그렇죠. 미국이 더 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미국은 지금 자기네들의 그 쓸 수 있는 건 민간 시설 파괴라고 얘기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인데 그럼 누가 상대방한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느냐를 보면 민간 시설 파괴는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아. 우리 버틸 수 있어. 이런 정도고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유가 상승에 실질적으로 무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건 지금 미국이 아닌가. 그래서 이란이 주도권을 좀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호르무즈 관련해서 지난 11일 날 미 중부사령부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이지스 구축함 2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아라비아만에서 기뢰 제거를 위한 작업을 했다. 안전 통항을 위해서 지금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지스 구축함이라는 것은 사실 대공 방어 전문입니다. 그렇죠. 물론 소나가 있죠. 그래서 뭐 기뢰 같은 것도 뭐 측정할 수는 있겠지만 찾을 수는 있겠지만 대공 방어 전문이라서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소해함이 이제 들어가서 진짜 이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이런 이지스 구축함이 대공 방어를 해주는 효과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예. 기뢰 제거 작업을 예고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트럼프가 기뢰 제거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란이 자기들 라락섬으로 소위 안전 통로로 지금 상선을 유도해서 유도 비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오만 근방에는 기뢰가 있을지 몰라서 위험 구역이다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미국이 클리어할 수 있다고 하면 기뢰 문제를 없애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세계 각국이 뭐 독자적으로 또는 뭐 어떤 해국 연합체 형식으로 들어가서 상선을 보호하는 임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빨리 기뢰 문제를 해결하고 네. 이란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 근데 그래놓고 혹시 통일은 또 미국이 같이 징수하고 이러고 그러면 그러면 미국은 이란과 같이 해적 국가가 되는 겁니다. 못할 거라고 보세요. 보면.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거는 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이 무기화니까 그렇죠. 마지막에는 그 이란도 이 호르무즈 해협은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 합의가 잘 된다면 통행료는 협상 칩이지. 아. 이게 진짜 그걸 실행될 가지고 수가. 하려고 하면 국제사회하고 이제 정면 충돌하는 거죠. 아유 제발 좀 그래야 돼. 예, 그죠? 예. 제발 좀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